자, 이 영상의 모습은 안세영 선수가 중학생이던 당시 단식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댄스 퍼포먼스로 보였을 당시 언니들이랑 놀다 보니 요즘 유행하는 거 따라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 것 같다. 겸손이 최고니까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던 중학생인 안세영 선수의 요 장면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15살에 시작한 선수촌 생활이 굉장한 외로움과 불합리함으로 한가득했었던 안세영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는 안세영 선수가 최고의 금메달리스트이자 최고의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세영 선수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개선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가 결국 부상 때문에 코리아 오픈 대회에서도 빠지게 되고 말았죠. 삼성생명 소속으로 사실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안세영 선수인데, 왜냐면 이 세계 선수권 대회라던가 국가대표와는 다르게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제가 알기론 이렇게 다 자신이 소속한 팀의 팀복을 입고서 뭐 굳이 따진다면 전국대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 전국대회지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랭킹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축구로 따지면 유럽 리그 경기 정도로 보셔도 될 거라고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인데 여기에 안세영 선수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애당초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었던 선수에 대한 부상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상 관리를 잘 해온 이 안세영 선수가 결국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태규 협회장이 체육계에서 제명을 당한다. 뭐 배드민턴 협회 신입 회장이 된 뭐 양궁협회의 누굽니까? 바로 정의선 회장. 정의선 회장이 지금 뭐 양궁협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장까지 맡아달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배드민턴 협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뭐 김태규 협회장을 제명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이 여당 야당 모두가 문체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죠. 19세기인 협회,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배드민턴 협회,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적기다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는요, 여당 야당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마치 국정감사장 같은 현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반응 그대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한체육회를 향한 파리올림픽 관련 질타가 그야말로 쏟아진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연간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당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파리올림픽 참관단과 관련해서 체육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인사,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참관단 일정을 살펴보면 경기 관람은 통상 7시간인데 관광 등 문화 탐방은 10시간, 13시간이다. 납득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 관람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문화 탐방, 관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7시간 대 13시간이면 거의 2배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연간 4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배드민턴 협회, 대한체육회에 들어갔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결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초에 있을 회장 선거에서 3선 연임을 노리고 각계각층의 선심성 여행을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비체육계 인사가 포함된 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생활체육과 통합되면 확대가 되는 것이다. 960개의 실업팀 중 800여 개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요구도 있었다. 수협은 선수촌에 국제대회 때 장어를 300kg씩 지원하고 병원장은 선수촌 외부에서 진료받는 전문 병원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선수촌 내에 운영되는 종교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전지훈련까지 보내준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임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원들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 함께 참관단에 포함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납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의 이 소신 발언, 낡은 K협회, 한국협회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낡은 방식의 관행적 프로세스와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여전히 만연했고 운영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오랜 관습인 만큼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코치팀의 반응은 지금이 21세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협회는 스폰서, 연봉체계, 금전적 문제, 용품 선택권 등 세계 랭킹 1위 선수의 요청을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해결책을 꺼내려는 노력조차 없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선수들의 불필요한 의무와 부담 없이 그들의 성적 1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국회 전체 회의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들어왔었던 이야기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원래 협회장들 돈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로 가기에는 어렵다.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석 협회 돈으로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 국회에 있는 여당,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일게 만들었습니다. 연간 4천억 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연간 예산이 조 단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부 예산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국가 예산이 연마다 대한체육계에 들어가고 있다? 와, 지금 얼마나 국가 경제가 힘들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택시기사분들, 버스기사분들 또는 마트에 출근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요 서민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더 본격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연간 4천억 원을 쓰고 있는 체육회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에는 협회장들 돈이 없다. 정말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결국 소신 발언을 했었던 이 대목이 얼마나 지금에 와서 보면 다행인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또 터졌습니다. 또 터졌어요. 자, 보면은 국제대회 임원 출장도 입맛대로였다. 회장 측근에 편중되어 있고 대표팀의 격려도 없는 유랑단이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거액의 협회 공금으로 파견되는 임원단에 특정 인사들로 편중되는 대표팀 지원단이 아닌 유랑단 운영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26일 배드민턴협회가 제출한 2021년도부터 2024년 임직원 해외 출장 항공권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요. 파리 올림픽까지 열린 주요 국제대회에 파견된 임원 가운데 특정 임원들에게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특정 임원들은요. 배드민턴계에서 김태규 회장의 측근으로 불리우는 인사들로서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라고 합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제대회는 총 5개로 2022년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혼합 단체권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김태규 협회장을 포함한 총 28명의 파견 임원 가운데 시도 협회장은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주요 국제대회에서 파견되며
왕복 항공료, 현지 숙식비를 협회 예산으로 지원받았는데 임원 파견 규모가 컸었던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19명이 항공료를 본인 부담으로 다녀온 임원이 이 중에서 고문 변호사, 실업연맹 회장, 실업팀 감독 등 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9명 중에서 15명이 협회 돈으로 갔다 온 거예요. 이번 파리올림픽 11명에서는 출전 선수 소속 실업팀의 감독 4명은 항공료 지원만 받았고 현지 체재비로 1인당 500만 원을 내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협회 예산의 지원으로 다녀온 시도협회장 가운데 일명 김태규 라인, 여기에 누군가가 김태규 라인이겠죠? 김태규 라인으로 불리우는 전남, 전북, 충남, 울산 협회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에 모두 파견됐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총 6명의 시도협회장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기 협회장이 처음으로 동행했고 파리올림픽에 파견된 시도협회장은 이들 4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김태규 라인의 전남, 전북, 충남, 울산 협회장들만이 계속하여 파견이 됐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남, 전북 협회장은 특히나 2022년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도 순천시 협회장과 함께 임원단, 김태규 회장을 포함한 4명으로 참가했고 충남 협회장은요 2024년 세계 남녀 단체 선수권에서 또 임원으로 참가했으며 2023년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 대회에 파견됐던 김태규 회장과 또 다른 회장 임원 1명은 김태규 회장의 출신지인 서산시의 체육회 사무국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회 산하 시도협회는 총 17개인데 이처럼 특정 인원들에게 알짜 해외 출장이 편중이 됐고 그동안 협회 내부에서 반발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협회장은 그냥 일방통행으로 일관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경우는요. 임원단 파견을 앞두고 열렸던 이사회에서 협회 사무금은 관련 예산 1억 2천만 원 정도만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 파견 명단을 알려달라라는 이사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라는 제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도 7천만 원가량의 임원단 파견 비용만 보고하자 일부 이사들이 아니다, 파견된 명단과 비용, 계획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공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런 제출 없이 김태규 협회장의 입맛대로 내보내고 싶었던 임원들만 내보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는 관계자는 안세영 발언 파문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배구 김연경의 김치찌개 회식 비판 사건이 회자되더라. 근데 김치찌개마저도 부럽다라는 푸념까지 나왔다. 임원단은 국제대회 출장을 기회 삼아 관중석에서 잠깐 응원하고 유랑하러 온 것이냐라는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협회에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묵묵부답 잠수를 탔다고 해요. 야, 이 배드민턴 협회 까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김태규 라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 문체부에서 하나둘 파헤칠수록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요런 지금 기사 타이틀이 달렸거든요. 작심 발언 안세영, 이번에는 화해의 손짓, 조율되면 다시 대표팀 하고 싶다. 자, 요 제목이 제가 이미 이 소식을 유튜버 중에 가장 빨리 전달드리면서 이게 뭔가 좀 어폐가 있다. 짧게 짚고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안세영 선수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온 시작점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면요. 좀 알 수 있는데요. 뭐 보면은 외국 나가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활동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자, 이거 보세요. 벌써 나이키랑 계약까지 해놓고 뭘 조율을 하냐. 진짜 노답이다. 답이 없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말을 돌려서 이랬다 저랬다 해봤자 팩트는 돈 아니냐. 22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돈 달라 돈 달라. 자랑스러운 광주의 딸. 금메달의 가치는 오직 돈으로 생각해야 하냐.
비호감이다. 광고 모델이 되면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하겠다. 다른 선수들은 아식스, 자기 혼자 나이키, 그리고 대표팀에 복귀하고 싶다니 진작에 돈이라고 했어야지.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팀 협회의 일방적이고 모순적인 방식도 뜯어고쳐야 하겠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 금메달 땄다고 바로 태세에 전환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돈만 밝히는 건 안세영 같은 선수도 대표팀에서 걸러야 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다시는 이런 선수를 뽑으면 안 된다. 스스로 국대를 안 한다고 발로 차더니 뭔 소리냐. 여태 훈련시켜주고 키워준 코칭 스태프들은 뒤통수 맞은 격이다. 자, 결국 안세영 선수의 이 소신 발언에 대하여 모든 여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여론이 여전히 돈 때문이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가 전라도 태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 감정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뭐 정치색을 떠나서 안세영 선수가 뭐 전라도 출신 선수들만 잘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머리가 아파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서 이 안세영 선수의 이 발언 이후에 사실 긍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림픽 배드민턴 인기를 몰아가지고 개최지인 밀양에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게 다 안세영 선수의 세계 랭킹 1위 금메달리스트라는 이 엄청난 업적들 덕분에 이렇게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인 후원, 스폰서는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하냐. 올림픽 이후 안세영 선수는 개인 스폰서 계약 개정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후원 계약은 한 개로 제한이 되는데 안세영 선수는 신발에 불편함을 들어 다른 브랜드의 신발도 신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단국대 스포츠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드민턴이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끼어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이 된다. 다른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의 경우에는 개인 스폰서 계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거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배드민턴은 아마추어 종목이면서도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많아 개인 스폰서 계약 가능성도 높아.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서 계약 확대 주장에 반대하진 않는데 협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인 후원 제약을 없애면 특정 선수에게 후원이 쏠리게 될 것이고 대표팀의 스폰서 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회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돈으로 다른 대표팀 선수와 주니어 선수를 지원해 온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선수와 협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뭔가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사실 이 개인 후원 같은 경우도 안세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해외 또 다른 종목은 다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왜 배드민턴 협회만 이 요넥스라고 하는 특정 후원사에게만 돈을 받아야 협회가 돌아갑니까? 이건 협회의 능력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전히 안 된다? 글쎄요, 이거는 참 무능하다라는 걸 돌려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뒤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갈등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팀 코리아 국가대표 선수 400여 명을 해병대 훈련 캠프에 집어넣었던 유인촌 장관은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 12월 달이에요. 포항시에 위치한 이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오륜기 형태를 만들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참 이게 군대인지 뭔지. 자, 어찌됐건 이 사태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모경 의원은요, 낡은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싹 바꿔야 한다라고 했고, 특히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임 의원은요, 축구 선수들은 유니폼과 별개로 다른 브랜드의 축구화를 착용할 수 있다. 배드민턴도 이런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안세영 선수가 문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본연의 역할이 아니겠냐. 지역 감정을 넘어서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면요, 이건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능력이 부족해서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개인 스폰을 막는다? 특정 선수에게 후원이 몰릴까봐?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다른 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 배드민턴 협회는 동호회도 활성화되어서 이거 동호회 위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번 국회 전체 회의, 답변하고 있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그 옆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차관이 함께 위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 체육회 상대로, 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말들이 오갔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축구와 배드민턴의 감사를 9월까지 진행하겠다. 근데 이 안에서도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힘겨루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유인촌 장관 귀를 후비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사실 대한체육회와 이 문체부는 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긋나게 됐을까요? 정말 흔한 말로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 이 대한체육회장의 권력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체부 장관의 정의구현 때문일까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체육회가 괴물이 됐다. 선수만 21세기고 이 대한체육회는 여전히 과거에 묻혀져 있다. 특히 불합리한 관습, 해병대 캠프 효과에 대한 논란들, 해단식 축소 등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대답했다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오전에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불참했습니다. 글쎄요, 책임감이 과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한국 체육계가 19세기적인 관행과 20세기적인 정부에 머물러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싹 오후 회의에는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기부금 빵원이 뭐냐라는 얘기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아이고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먼 하늘만 바라보며 답답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계의 낡은 관행에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것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 선수 보호라던가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쇄신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안 될 때가 있다. 양면성이 있어서 또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 각 연맹 회장과 현장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왜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바꿔나가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 특히 김태규 협회장은 잠적을 했지 않습니까? 협회의 비용으로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과 함께 기부금은 한 푼도 없었던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각 연맹에 자율성을 맡겼는데 좌석 문제 등은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다. 배드민턴 협회 기부금 빵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일축합니다. 야, 기부금 빵원 논란에 대해서 회장님들의 재정 능력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한체육회 왜 존재하는 겁니까? 강제하지는 못해도 권고하고 체크하고 결정권을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한체육회장의 이러한 말에 얼마나 지금 참 답답함을 보여줬을지
충분히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니 문체부 장관의 유인천 장관은요, 축구협회와 더불어서 배드민턴 협회까지 징계 요구를 하겠다. 9월 달에 중간 발표를 하겠다. 9월 달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정몽규 협회장의 4선 도전에 난색을 표현하면서 공정위가 작동하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됩니까?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3선 출마를 도전하려고 법을 개정하려다가 이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의 엄청난 반대에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오후에 나온 정몽규 4선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정작 불참을 했습니다. 참 이게 뭔가 정치적인 형태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와중에 얼마나 안세영 선수가 속이 터져 왔을지 지레 짐작이 된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왜 많이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이 배드민턴 협회 해결할 의지는 있는 걸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 협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교 협회장은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협회에는 정말 어른이 없는 걸까? 안세영 선수가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들고 나섰고,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른스러웠던 건 협회가 아니라 오히려 안세영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수를 위해 힘을 써줬으면 한다라는 이 변화의 메시지를 던졌던 대표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안세영 선수의 부모는 2017년도 처음 국가대표로 자신의 딸이 발탁이 되었고, 그 이후 대표팀 막내 생활을 하며 말씀드렸던 빨래, 잔심부름, 악습에 계속하여 시달려 왔습니다. 협회 측은요, 안세영 선수와 면담을 실시하고 대표팀에게 개선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이 대표팀의 코치진이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요, 배드민턴 협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로 집중이 되고 있지만, 이 대표팀에 있는 코치진도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협회가 심지어 힘을 썼지만 대표팀의 코치진에서 아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상조사위를 수립했지만 이것마저도 문체부에게 문제점을 지적받게 되었죠. 사실 안세영 선수는요, 이 진상조사위 역시 정식으로 인정받으면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의 이 귀추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공식 석상의 자리를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은 나의 꿈이었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 항상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선수들의 치료 관리 시스템이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다. 대표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조율이 된다고 하고 완화가 된다면 또다시 대표팀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강요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이 안세영 선수는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배드민턴 협회와 다르게 진정한 어른이 아니냐,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번 전남도에서 파리올림픽 전남 선수단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불참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는 전남 나주 출신의 유명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 때 나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전달을 드렸었는데, 26일 월요일 날 이 전라남도에서는 26일 파리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한 전남 소속 또는 지역 출신 5명과 가족을 초청하여서
이 환영을 하는 토크 콘서트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궁 선수, 뭐 펜싱 선수, 복싱 선수, 사격 선수, 다양한 선수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안세영 선수만이 여기에 불참을 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좀 보면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환영 행사에 안세영 선수도 오고 싶어 했지만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깝다. 전남도는 체육계의 변화를 바라는 안 선수의 용기 있는 외침이 대한민국 체육계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응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지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재활 훈련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게 따진다면 물론 뭐 그 중요함의 정도가 좀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전남 선수단 환영식도 어쨌건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올림픽 만찬에는 잘 참석했던 안세영 선수 발목 재활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무릎도 아프겠죠. 그런데 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굳이 전남 선수단 환영식에 재활훈련 때문에 못 올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참석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많은 매스컴과 언론사의 이 집중 주목이 개인의 선수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반에는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물결이 더욱더 완강했고 또 안세영 선수에 대한 비판보다 굉장히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지만 이거 개인 후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 더 벌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이 전남 선수단에서 사실 가장 큰 성적을 기록한 최고의 선수인데도 왜 환영식에 참석을 못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이 안세영 선수의 바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문체위에서는요 월요일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다루게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세영을 만나 비공개 대화를 했던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개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히나 이날 회의에 뭐 방금 말씀드렸던 문체부 장관, 장미란 차관, 실국장급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간의 갈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뤄 질의가 다뤄질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문체위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체 회의가 되겠다. 특히 이번 갈등 사태를 놓고 선수 측과 협회 측을 모두 만난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간담회 청취 내용을 토대로 이번 논란에 관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체위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면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 전체 회의로까지 와, 이 규모가 얼마나 커집니까? 왜 지금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자취가 눈에 보이지 않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26일 날 똑같이 월요일 날 나주시의회에서도요. 제263회 임시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게 그 개최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인데 야, 여기에서도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지만 특히나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거 보세요. 안세영 선수 신상 발언 지지 성명 채택의 건이라는 안건이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의 시스템 부조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나주시 의회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의견을 지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안세영 선수 신상 발언 지지 성명 채택의 건을 제안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 전남 나주시에서 시의회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지지한다. 야,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주시에서 지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국회 전체에서도 안세영 선수에 대하여
적극 지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상세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좀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요, 앞에 말씀드렸던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세영 작심 발언 조사 9월 내에 마무리 쳐버리겠다. 놀랍죠? 내용을 좀 보면 현재 조사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 대표 선수의 선발 문제, 배드민턴 협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정으로는 9월 안에 전부 다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예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거 9월달 안에 끝장내겠다. 자, 그렇다면 9월 안에 배드민턴 협회 내에 있는 이 위에 적혀져 있는 많은 비리 문제점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배드민턴 협회장의 사퇴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여기 뒤에 보이십니까?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이 삼선도 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도 더욱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놀랍고 이게 딱 26일 날 요번 국회 전체 회의 장면을 촬영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같은 앵글에 나왔고 이날 회의에서 배드민턴과 축구를 비롯하여 체육단체들이 구태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원들의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면 정책이면 되는데 낡은 관행, 오래된 습관들이 남아있다.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국회의 의원들과 지금 문체부 장관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현장 점검까지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이미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모조리 확보됐고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리고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환하게 웃을 만한 선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 각종 비리가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안세영이 쏘아 올린 공, 체육단체의 논란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또 여기에도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함께 얼굴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십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 획득 종목 경기 단체 현황인데 요걸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참 놀라운 게 2022년도 예산입니다. 자, 151억부터 26억. 가장 많은 예산부터 적은 예산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양궁, 수영, 펜싱, 사격 뭐 쭉쭉쭉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의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배드민턴 협회에서 저렇게 많은 예산을 쓸 만한 일이 있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재정 자립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재정적인 자립력이 45%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재정 자립도는요. 보세요. 44억 원을 받아가는 대한근대 5종 연맹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상금은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4배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